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입니다. 자, 오늘 아직 좀 장이 끝나진 않았는데, 제가 좀 오늘 바빠요. 오후에 좀 바빠서 좀 일찍 오늘 합니다. 예. 3시 10분 좀 지났는데, 2020년 오늘 1월 14일, 예. 3시 10분 좀 지나고 있는데, 뭐 이제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바로 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뭐 어제 진짜 그, 메이크 잇, 예. 이렇게 직원분들 되게 좀 많으신데, 그래도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좀 고맙다는 표현을 안 해본 것 같아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댓글 통해서 예, 좀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예, 증시가 좀 굉장히 분위기 오늘도 뭐 견조한 것 같아요. 이게 매일 뭐 급등하는 장보다 이런 장이 오히려 더 좋아요. 이렇게 시장 좀 쉬어가면서 오늘 코스닥 코스피도 좀 쉬어가잖아요. 변동성이 없죠. 이 봉길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예, 이게 보면 이제 양봉 음봉이라고 하거든요. 뭐 주린이분들도 모르실 수도 있는 거라서 그래서 잠깐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보시면 여기 빨간 게 이제 양봉이고 시초 그러니까 오늘 오전 9시에 뭐 시작한 가격 대비해서 이제 종가 현재가죠. 종가가 더 높으면 요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요게 시초가, 요게 종가죠, 종가. 여기가 빨갛고. 음봉은 반대입니다. 이 위에가 시초가, 요 밑에가 종가예요. 그래서 파란색 봉이에요. 그러니까 빠진 거죠, 시초가 대비해서. 네. 그리고 여기 맨 위에 요 꼬리 단계 이제 그 장중 고가. 요 밑에 보이세요? 요게 저가. 장중에 저가 여기까지 갔는데 주가 쭉 올라가서 종가가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어때요? 봉이 굉장히 작죠. 그럼 뭐예요? 변동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봉 모양만 보셔도 이날은 어마어마하죠. 변동성이. 여기도 이틀 동안 막 난리가 났죠. 근데 오늘 없죠.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건 결국엔 이제 뭔가 좀 쉬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증시가 그동안 달려오다가. 그래서 굉장히 뭐 견조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의 구도 자체는 전혀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오늘 외국인들 좀 오랜만에 샀고,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이죠. 근데 제가 뭐 말씀드린 대로 만기일 날 보통 외국인들이 좀 포지션을 잡는데, 뭐 극도의 상승 포지션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조건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뭐 만기일 치고는 되게 조용한 것 같아요. 보통 만기일은 막 급등 나가는데, 선물 옵션. 근데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아까 보셨다시피 그냥 거의 변동 없어요. 시가와 종가가 거의 같고, 고가와 저가입니다, 여기가. 예, 크게 차이가 없어요. 요거 이제 도지라 그럽니다. 십자형이라고 하는데, 예, 그만큼 좀 변동성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기관은 뭐 끝도 없이 팔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도 많이 샀습니다. 코스피 쪽으로 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좀 코스피는 재미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아직은 마감 시간은 아니라서 혹시 이제 이따 3시 반 넘으면 종가 나오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왜냐면 옵션 만기일은 종가의 변동이 좀 심해요.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비금속 광물이 급등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좀 급등을 해줬고, 음식료 기억나세요? 정말 징그럽게 안 갔잖아요. 저도 이제 음식료 개인적으로 좋게 봤던 섹터고, 그때 대상, 제일제당, 뭐 이런 것들 말씀드렸죠. 예, 네, 안 갔는데 오늘 되게 분위기 좋았어요. 특히 뭐 화이트 진로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일제당이 여러분들 계속 뭐 그동안 진짜 징그럽게 안 가가지고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기억해요. 장 좋을 때도 안 가더라고요. 11월에 막 날아다니는데도 안 가고. 이게 좀 견디기 어려우셨겠지만 보세요. 사상 최고가 뚫어버렸습니다. 사상 최고가 맞나요? 아, 최고가 이제 거의 근접. 전고점 돌파. 그러니까 언제 이렇게 올랐지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일제당 안 가는 줄 알았는데 간다니까요. 좋은 경우 가요. 이 기간 조정이 길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보통은요 이렇게 주도주들이 한 몇 달 급등하고요 한 몇 달 쉬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뽑아주는 애가 있고 여기서 끝나는 애가 있어요. 이건 이제 별 볼 일 없는 거죠 사실. 다시 가는 애 찐이고 카카오도 이번에 그랬잖아요.
다 저게 정상적인 패턴이에요. 예. 이게 여러분들 뭐 딱 보시다시피 지극히 정상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카카오도 가죠. 예. 근데 이걸 못 견디더라고요. 이때가 정말 기회거든요. 매수할 수 있는. 매집하는 단계인데. 예, 다만 종목에 대한 명확하게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종목 무조건 나는 뭐 간다. 카카오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55, 60 보고 있거든요. 시총 50조 이상. 근데 이때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상담해 드릴 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사는 거죠. 이 종목이 얼마 갈지도 모르고 예측도 못 하는데 여기서 사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종목에 대한 분석을 잘 한 다음에 이 겸 내가 봤을 때는 저 정도 레벨은 갈 것 같은데 눌림목 준다. 그럼 공포심을 가질 게 아니라 좀 싸게 주는구나. 그걸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일제당이 이제 뭐 지금 보면 너무 쉬워 보이잖아요. 솔직히 되게 쉬워 보여.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여기서 견딘다는 게. 왜냐하면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장이 이렇게 가는데 막 저점 깰라 그러잖아요. 무섭거든요. 예. 근데 기업을 믿었다면, 확신이 있었다면 버텼겠죠. 그래서 오늘 기분 좋으셨을 거예요. 예. 올라가는 이유는 뭐 요새 농산물 가격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뭐 사료, 이 회사가 사료 첨가제 만드는 기업인데 그 가격이 막 폭발적으로 막 요새 급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주가가 이렇게 굉장히 분위기 좋게 흘러가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아무튼 그랬고 오늘 또 업종 섹터에서 그래서 오늘 음식료가 그러니까 영원한 소외주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시총 상위 10개가 딱 치고 나서 며칠 쉬죠. 시총 상위. 오늘은 뭐 현대차 그룹주 막 급나가고 셀트리온 급나가고 그랬는데 걔네들이 쉴 때 이제 지수도 약간 쉬지만 못 갔던 종목들이 한 번씩 돌리면서 가잖아요. 화장품, 여행, 항공, 음식료, 유통, 순환매라 그러죠. 그래서 항상 미리 길목 잡히고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먹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통, 운수창고, 전기가스, 기계, 보험 다 무거운 기업들이 좋았고 오늘은 셀트리온 때문에 제약주는 안 좋았습니다. 전기전자도 삼성전자 때문에 좀 쉬어갔고 그 다음에 섹터 쪽으로 항공주가 제일 좋았고요. 항공주, 제주항공 20%. 이제 마치 요 항공주 가는 거 보면 이제 내일이라도 여행 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화학섬유는 이제 효성 TNC, 스판덱스 세계 1등. 많이 오르긴 올랐죠. 꾸준하게. 근데 오늘도 급등했고, 그다음에 여행, 건설, 기계, 2차전지 장비주. LG화학도 어쨌든 뭐 오늘 분위기 좋았죠. 그리고 이쪽 장비 회사들이 오늘 좋았던 것 같아요. 소재주보다는 장비주가 많이 갔습니다. 임플란트 회사들도 오늘 주가 견조했고요. 레이가 10% 올랐습니다. 레이도 이게 치과 관련 기업이죠. 네, 레이도 어느새 저렇게 또 올라가 있어요. 그렇게 안 좋다 하더니 여기서 분위기 되게 썰렁했거든요. 농업 관련주 오늘 노바이오 급등했습니다. 왜냐면 농산물 가격 폭등하니까. 종자 재배하는 회사죠, 노바이오. 그리고 음원주, 뭐 카지노주, 손해보험, 창투사, 보톡스, 2차전지, 테마파크 사료. 대부분 기업들이 일단 이제 약간 뭐 코로나 피해주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데 그 기업들이 오랜만에 좀 봄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락한 쪽은 골판지가 최근에 급등했는데 오늘은 좀 빠졌고요. 2차전지, 자동차, 현대차 그룹은 오늘 다 안 좋았습니다. 애플이 어제 뭐 중대 발표한다고 하더니 발표를 하든가 발표를 했는데 뜨뜻미지근하게 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어제 오후장에 막 들어 올렸잖아요, 자동차가. 오늘은 반대급부로 좀 실망 매물이 나왔다. 근데 이건 생각하세요. 그 애플하고 안 한다는 아니잖아요. 너무 앞서간 거죠, 사실. 그래서 아직 모멘텀 자체가 꺾인 거는 전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보시다시피 그동안 좀 많이 오른 섹터 위주로 특히 뭐 자율주행카도 오늘 이제 전체 섹터가 조금 좋지 않게. 근데 이게 뭐 이상한 건 아니죠. 만도, 뭐 현대모비스, 뭐 MC넥스 같은 기업도 그렇고 지극히 정상입니다. 네, 다만 이제 모멘텀을 계속 받을 시기에 애플이 선을 일단 그었죠. 한 달 후에 뭐 현대차에서도 재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유효하다. 그리고 시장 판이 커져요. 이 전장 부품 시장이 엄청나게 커져요. 삼성전기도 전장 부품으로 가는 거고, MC넥스, 뭐 현대모비스 이런 기업들은 올해 굉장한 좋은 주가 흐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커지는 산업이 중심에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다음에 방송 미디어, 정유주, 그다음에 뭐 영상 콘텐츠도 있고. 정유주는 그 이노베이션이 뭐 미국에서 그 LG하고 특허 소송 중이잖아요. 거기서 뭐 기각 뭐죠, 뭐 특허를 뭐 침해받았대나 뭐 아무튼 그런 기사가 있던데 그게 다 기각돼 가지고 주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단기 악재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한 내용은 저도 잘 아직 모르겠고, 재판 다음 달에 최종 결론 나거든요. 근데 그게 그 전에 합의 빨리 해야죠. 합의해야 돼요. 이노베이션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거든요. 1차에서 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 그저 그런, 크게 빠진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휴대폰 부품주도 오랜만에 좀 분위기는 괜찮았네요. 근데 옵트론텍은 좀 많이 빠졌고 한솔테크닉스가 좀 많이 올랐고요. 우주항공산업은 어제 그 세트레가에 한화에서 인수한다 그래가지고 올라갔었고, 오늘은 근데 대한항공이 급등하면서 이끌었는데 다른 종목들은 다 좀 주가가 지지분했습니다. 어제 세트라이가 그 하나그룹에서 인수한다 그래서. 근데 항상 보셔야 될 게요. 제가 이번에 그 발간한 책에도 나와 있는데, 주식의 속성 중에 왜 주가가, 그러니까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빠지나요? 호재가 나와도요, 주가가 미리 선반영은 빠져버려요. 이게 이제 그런 거죠. 누가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미리 올라가죠. 이날 발표, 대량 거래, 급락 끝이에요. 저러면 단기적으로 되게 안 좋아요. 그림이. 아무튼 저런 모습이 좀 나오면서 전형적인 저게 그 패턴이거든요. 주식의 속성 중에. 그러니까 주가가 아무 재료가 없을 때 그냥 옆으로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뭔 냄새를 맡았는지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아무도 모르죠. 이유는. 당연히 내부 공시는 공개 되면 안 돼. 근데 이제 공시하고 나면 알죠. 아, 이래서 올라갔구나. 그래서 뉴스로 올라갔다가 하나가 인수하는 게 이제 시장에 알려지면서 저게 이제 급등을 했는데, 결국 그날이 마지막이었죠. 그날 누군가는 먼저 샀던 사람들은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항상 주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반대로 가는 속성도 되게 많습니다. 그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오늘 뭐 셀트리온 때문에 뭐 주주분들 조금 안타까우시겠지만 이게 시장의 반응이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셀트리온에 대해서 약간 이것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오늘 보면 그 임상 결과는 나쁘지 않던데요. 뭐 그 이제 증권사마다 평가는 다른데 유의미하다. 그래서 아마 조건부 허가 승인 받을 것 같다.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주가가 일단 22만 원부터 38만 원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호재 어느 정도 이제 충족을 했지만 반영됐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미리 좀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차익 매물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결국에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도 임상을 할 텐데 거기에 따른 이제 결과가 중요하겠죠. 미국과 유럽 시장이 훨씬 크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협소해요. 그래서 거기를 뚫어버리면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신한증권에서 얘기한 건데 충분히 저도 동의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어느 정도 히트를 치게 되면. 그래서 국내는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쉬고 있고, 다행인 게 이게 쉬는데 이러면 보통 코스닥이 급나가거든요. 형님이 쉬면 저렇게 막 급나가면. 근데 코스닥이 안 빠졌어요. 지금 현재 코스피가 플러스 났습니다.
종가에 올린 것 같은데 플러스 1포인트.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장중 내내 빠지다가 플러스에 끝났습니다. 979점 이상. 네. 일단 어쨌든 이런 수급들은 코스닥 쪽으로 만약에 좀 옮겨갈 수 있는 수급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이런 섹터들이 좀 일부 약했고 나머지 섹터들은 다 좋았고, 오늘도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300개. 하락보다는 여전히 많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증시 주변 자금 추이는 어제 예탁금이 또 74조 원, 연일 사상 최고인데, 이러니 어떻게 보면 이제 예탁금이 이렇게 많이 뭐 계속 들어오니까 계속 뭐 유동성이 줄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증시를 이끄는 가장 큰 원동력은 무조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안 하고 이제 나가잖아요. 그러면 장 망가져요, 진짜. 다 망가져. 완전히 망가집니다. 코로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주식시장에서는 여러분의 매수 여력이에요. 근데 예탁금이 저렇게 들어오는데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죠. 들어올 돈들이 여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의 이런 어떤 수급 구도만 봐도 장을 함부로 막 폭락한다 이렇게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조정은 받는다고는 뭐 얘기를 못 하겠습니까? 이 정도에서. 그죠? 그건 뭐 당연한 건데, 일부 조정받고 갈 수도 있는 건데요. 추세가 무너져서 대폭 나가라고,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개인의 유동성이 힘이 이어지는 이상은 그렇게 보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잠깐 녹화가 있어서 잠깐 좀 자리 비웠다가 또 해드릴게요. 네, 자, 잠깐 또 다녀왔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제 종목별로 보시면, 뭐 오늘은 이제 여기 아래쪽에 시총 상위 삼성전자 좀 보합이지만, 뭐 바이오로직스, 하이닉스, 그다음에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뭐 좀 아쉬우시겠지만 어쨌든 오늘 좀 시장 반응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7%. 아마 이제 다음 달에 임상 최종 승인은 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증권사 뭐 애널리스트 쓴 보고서 보면 대부분 뭐 긴급 사용 승인은 받지 않겠냐, 좀 이런 얘기들은 좀 있는데, 일단은 주가는 오늘 뭐 7% 정도 상당히 큰 폭으로 급락을 했고, 또 역시 현대차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애플 기대감이 조금 꺾이면서 없어진 건 아닌데 과도하게 올랐던 부분이 좀 다시 밀리는 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은 뭐 특허 문제, 이제 LG화학과의 어떤 소송,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다시 또 재부각되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보시면 지주사의 날이었어요. 지주사. CJ 기억나시죠? 예전에 한번 CJ를 제가 별로 관심 안 갖고 계실 때 다들 제가 그런 것도 잘 보잖아요. 그죠? 한 번씩 뜬금없이 그런 종목들 보고서로 소개시켜드려요. 아니, 왜냐면 이게 보고서를 보다 보면 제가 매일 보니까 저도 CJ 거의 안 봤거든요. 관심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 애널리스트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한 애널리스트 분이 되게 좋은 내용을 하나 딱 쓴 거예요. 그때가 여기 어디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읽어봤더니 괜찮았어요, 내용도. 근데 주가도 바닥이었죠. 뭐 보시면. 그죠? 뭐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것도 포인트인데 뭐냐면, 특히 이제 제가 블로거 분 중에 피터 케이님이라고 제가 많이 자주 소개해드렸을 거예요. 예전에 글도 보여드리고. 근데 그분이 전업으로 좀 굉장히 돈을 또 많이 버셨는데,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제가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방이 막힌 기업이 있죠. 그러니까 뭐 성장을 하고 이걸 떠나서 어떤 기업이 망하진 않잖아요. 뭐 CJ가 망하겠습니까? 그죠? 특별히. 근데 딱 누가 봐도 장이 나쁘지 않은데 이 아래쪽으로 크게 내려갈 이유는 없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방은 이렇게 닫혀 있는 거죠, 하방이. 그러니까 내려가기는 어려운. 근데 올라갈 뭐가 없으니까 못 가고 이러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뭔가 하나의 모멘텀이 생기면 그냥 쭉쭉쭉 가버리거든요. 미친 듯이 가기도 해요. CJ가 근데 그때 트리거가 됐던 게 한 보고서죠.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그때 제가 한번 보고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요 보고서예요. 이 보고서입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올리브영?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억나요. 다시. 이거 보니까. 요게 언제 나오는 거냐면 12월 15일 날.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에서 물론 어렵죠. 주식 투자에서 뭐 종목도 모르니까 투자하기 어려운데 제가 왜 이렇게 보고서를 자꾸 강조드리냐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그래도 정보를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거는 애널리스트 보고서예요. 뭐 100%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근데 좀 팁을 드리면 어쨌든 그동안 CJ 보고서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다 뭐 그냥 내용도 밋밋하고 근데 이 삼성증권 애널리스트가요. 갑자기 목표주가 올려버린 거예요. 느닷없이. 뭐가 있나? 그래서 저도 그래서 봤죠. 근데 올리브영 상장할 수도 있다. 요걸 반영을 해가지고 그때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걸로 제가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12월 그때 15일. 그래서 목표주 이때가 8만 원 할 때였어요. 주가가 8만 얼마 할 때. 11%로 상향 조정. 네. 그렇게 해버렸죠. 그때가 12월 15일이면 언제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주가 완전 바닥에 있을 때. 자, 그래서 그때 한번 소개해드렸던 기억나요? 예, 여기서. 그 다음날이죠. 예, 그 다음날. 그리고 주가가 며칠 안 갔죠. 그러더니 이제 여기서부터 쏘면서 지금 얼마 갔죠? 지금이? 예. 근데 물론 이렇게 가리라는 걸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이런 식으로 가려요. 예. 엄청나죠. 여기서 만약에 사신 분은 이거를 뭐 한번 그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믿고 사신 분이라면 지금 벌써 몇 프로죠? 한 20%? 20%는 한 30% 가까이 수익이 났죠. 불과 한 몇 주? 3주 만에. 엄청난 수익이죠. 어렵지 않게. 예.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터닝 포인트가 하나 생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저런 보고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종목들 소개해드리는 게 보고서 중에서 저도 그런 거 많이 찾거든요. 이게 좀 물론 올라간 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뭐 급등한 거 중에도 괜찮으면 해야죠. 그건 당연한 건데 이렇게 하방이 단단한 기업 중에서 뭔가 트리거가 돼서 올라갈 만한 것들 그런 게 거의 리스크 없이 운이 좋으면 이렇게 큰 수익을 또 내게 돼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지금 장에선 지금 어차피 지수 쉬어가는 장이니까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요새 SK도 오늘 좀 갔는데 뭐 결국 이제 30만 아직도 사상 최고가 돌파를 못했는데 조만간 이거 넘기지 않을까 싶긴 하고 뭐 SK도 똑같죠. 그동안 얼마나 안 갔어요. 제가 여기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SK 이제 CMO 하니까 우리 잘 봐야 된다. 여기도 많이 말씀드렸고 예. 근데 이제는 여기선 사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이미 급등했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가시고 또 급나가면서 하면 되겠죠. 예, 항상 그렇지만 급등 후에는 급나갈 때 사야지 저렇게 급등 추세에서는 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비싸게 사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팔지 마시고 가져가시고 항상 조정을 좀 잘 이용을 해주세요. 어쨌든 이런 이제 지주 회사들 오늘 삼성물산도 좋았고 지주 회사 기업들이 오늘 아주 불을 뻥뻥 뿜었던 하루고 덕산테크피아도 기억하시죠? 징그럽게 안 갔죠? 네, 여기서 그때 제가 보고서 이거 보여드린 거 기억납니다. 네, 얘도 하단이 단단했어요. 근데 주가가 2달을 안 갔어요. 그러니까 들고 계신 분들은 짜증났죠. 네, 그러나 뭐 이제는 날아가고 있고 오늘은 유니셈이 오랜만에 또 좋았네요. 반도체. 다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다시 한번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제발 그러니까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내가 완벽하게 분석을 끝냈어요. 잘 끝냈어요. 뭐 자율주행도 가는 것 같고 이 기업 그러니까 MC넥스를 예로 들게요. MC넥스가 예전에 스마트폰 카메라 하고 이제 자동차가 전장하고 자율주행의 카메라 납품하고 제네시스 얘가 납품하잖아요. 이거 잘 알아요. 그래서 이거 커질 것 같은데 그래서 샀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안 가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못 샀나? 아니 시장이 급나가는 것도 아닌데 얘 왜 안 가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가는지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예.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누군가 사줘야 가는 건데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어려운 거예요. 내가 사서 바로 가는 그 게임이 아니거든요. 주주가 되는 거예요. 이런 모멘텀을 내가 믿고 그래 나는 이 회사에 투자할 거야.
그래서 이 회사가 하는 걸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뭘 하는지 알아야 내가 이 회사의 동업자가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그러면 믿으세요. 끝까지. 모르겠으면 뭐 여기저기 전문가분들한테도 물어보시고, 단 전문가들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틀리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건 잘 걸러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믿고, 예. 인내심만 발휘하면 돼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좋은 걸 사셨으면 그냥 주식 보지 마시고 밤에 저희 이트렌드, 예, 여기 연부장의 일일시황 방송 그냥 보시면 돼요. 보시고, 예, 그냥 생업에 종사하시면 됩니다. 괜히 뭐 장중에 보셔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요, 어느 날 이것도 좀 약간 뉴스 나온 거죠. 이렇게 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가 3만 원, 4만 원도 안 할 때입니다. 벌써 30%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오늘 재밌지 않으세요?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예. 아니 오늘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페이스북 보니까 김봉수 교수님이라고 카이스트에 정말 와 뼈 때리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예, 평소에도 이게 페이스북에 자주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예, 흥미로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2, 3일마다 장이 분위기가 바뀐다. 1월 초에는 삼전 현대차. 근데 올리는 이유가 재밌다. 파운드리. 그 다음에 현대차는 애플카. 그걸로 얼마나 이익이 증가할까. 그러더니 1월 6일부터는 온갖 종목이 다 오르기 시작한다. 중소형주까지 콘택트라고 놀림받던 피해주, 뭐 화장품 같은 거 있잖아요. 여행주. 네. 이게 진짜였군? 그러니까 모든 언론, 그러니까 저는 저 멘트에 좀 한 방 맞았습니다. 뭐냐면 모든 언론이 총동원돼서 한국 시장 광기에 비투라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증시가 이렇게 올랐는데 옛날 같으면 다 흥분해가지고 위를 외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모든 언론들이 IT법을 2008년 서브프라임 때랑 다르게 시장 조심해라, 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대요. 입을 모아 엄청난 위험이 벌어진다고 경고하는 것을 보니, 예, 난 반대로 베팅한다. 올인. 근데 진짜, 예, 그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기관 외국인은 무차익 공매도 못해서 미칠 것 같겠다. 공매도 지금 금지돼 있잖아요. 이럴 때 뭐 사실 외국인 기관도 공매도 하고 싶겠죠. 예, 헤지펀드들은. 근데 못하니까. 예, 아무튼, 예, 저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예, 진짜 생각해보니까 저도 요새 인터뷰 많이 하잖아요. 항상 경고 이런 것들이 좀 나와요. 뭐 비투, 광풍이다, 조심해야 된다. 예.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인가 막 개인 투자분들이 막 4조 사고 막 이러니까 저도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저 스스로도. 여러분들한테 좀 흥분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교수님은 대단하십니다. 그걸 역으로 돌려가지고, 예, 그래, 다들 조심하라니까 나는 갈랜다 위로. 예, 아무튼 뭐 속내야 뭐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또 그런 시각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장은 당연히 좋게 봐요. 여전 아직도 갈 길이 한참 남았어요. 다만 많이 올라서 과열은 저는 분명히 시켜야 된다는 쪽입니다. 그래야 더 오래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의 진폭은 당분간 있을 수 있다. 이 진폭 때문에 중소형주가 좋을 수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저번에도 뭐 동국제약도 한번 말씀드렸고, 근데 뭐 이런 동국제약도 그렇고 뭐 JW 생명과학, 뭐 환인제약이 오늘 좀 많이 갔죠. 6%나 올랐네요. 우울증 치료제. 아무튼, 예, 이런 기업도 있고, 또 KG 모빌리언스 같은 기업도 예전에 보고서 보여줬던 기억나요. 되게 싼데 아직도 안 가고 있고, JW 생명과학도 있고, 예. 뭐 종목들은 되게 이게 뭐 PI 첨단 소재도 최근에 좀 조금 오르긴 했는데, 아무튼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찾아보시면 골고루 있어요. 중소형주 중에서 못 갔던 것들이. 예. 근데 그렇게 못 갔으니까 사자가 아니에요. 얘 못 갔으니까 삽시다. 그냥 아무거나, 이게 아니라 그런 기업들 중에서 확실히 우리가 내용을 알고 좋아지는 걸 사야죠. 예. 아니, 안 좋아지는 걸 뭐하러 사요? 그렇잖아요.
예. 좋아지니까 사는 거예요. 음.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못 간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지금 같은 장에서 타이밍 잡아서 잘 들어가시면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편하게 하세요. 할 일 하시면서 예. 모든 주식시장에 대한 스트레스는 제가 다 알아서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제가 다 감당해 드릴게요. 예. 뭐 저는 괜찮습니다. 예. 여러분이 뭐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더 중요하죠. 예. 계좌 개설 방법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그 플레이스토어 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들어오셔 가지고 이베스트 모바일을 이제 검색을 하셔 가지고 설치를 일단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바일 앱을 열어서 다이렉트 계좌 개설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좌 개설 선택하기를 선택하신 후에 계좌 개설 진행 단계가 총 6단계인데 그 단계별로 이렇게 꼭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에 그 이벤트 코드를 입력하는 이제 그 칸이 있어요. 거기에 반드시 그 한글로 메이크잇, 예, 그 네 자를 꼭 반드시 한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오늘 뉴스 좀 보여드리고 보고서 제가 벌써 이 얘기 제가 참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하여간 제가 잔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죠? 방송을 솔직히 농업 관련주죠, 진짜. 근데 이 기업이 정말 오랜만에 저도 봤는데 오늘 14%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이제 그 중국의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수출 데이터는 되게 좀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중국이 경기가 확실히 좀 괜찮긴 한 것 같아요. 예상치 오늘 수출이 18% 증가했다고 나왔고 수입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 경제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좀 견조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해드렸고, 이제 보고서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나왔던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도 뭐 SK 설명해드렸지만, 요새 근데 SK 보고서 되게 많이 나오죠. 갑자기. 관심도 없다가 사람들이. 요새 막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막 쏟아져요. 그만큼 이제 관심이 있어졌다는 얘기고, 여기 그 NH투자증권의 목표 주가 40만원, 좀 너무 적게 쓴 것 같긴 하지만, 예, 아무튼 40만원 목표 주가 제시했고, 뭐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수소, 바이오, 뭐 리츠도 하고 있고, 예, 여기 로이반트 아까 기억나시죠? 그래서 합동기업을 설립을 해서 프로테인, 단백질 분해하는 신약. 아까 이제 이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죠. 이제 이거 보면 이해가 가세요? 이게 이해가 딱 가면 제가 아까 블로그 보고 설명해 드린 게 이제 보람이 있는 거죠. 요거 근데 저 내용을 모르고 이걸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럴 수 있는데 그죠? 예. 지금 딱 보면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까 설명해 드린 게 뭐죠? 우리 몸에 단백질이 있는데 단백질 중에 그 되게 안 좋은 단백질이 있죠. 그거를 이제 뭐 분해를 해서 제거를 하거나 그 단백질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기능을 억제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기능을 억제하는 게 많았어요. 근데 이 제품은 프로텍이라고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요. 뭐였죠? 프로맥은 그 이 단백질을 아예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몸에 안 좋은 단백질. 그거를 미국의 로이반트와 같이 하는 거고 여기 진병 단백질 분해 신약 이겁니다. 이거 이제 개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게 이제 하나의 새로운 사업이고 수소하고 있고 실트론 반도체 회사 바이오팜 지분 갖고 있고 아무튼 상장 비상장 회사들이 다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SK도 그리고 주가가 아직도 신고가 아니니까 여전히 저렴한 것 같고요.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예. 자, 그다음에 SJ그룹은 뭐 의류 회사죠. 몇 번 보여드렸죠. 칸골, 캥거루 모양 있는 칸골. 그 회사고 PER 8, 그 중국 진출한대요. 예.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칸골이 중국 시장 진출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예. FNF가 중국에 진출했거든요. 약간 그거 따라가지고 칸골도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해서 뭔가 이제 모멘텀을 마련하겠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중국의 최대 면세점 중에 하나인 하이난 면세점에 입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SA그룹도 이제 의류 회사다 보니까 주가가 되게 그동안 좀 부진했거든요. 요새 이제 의류주 가니까 가는 건데 모처럼 가고 있죠. 예. 그래도 여전히 싸요. 아직까지 비싼 건 아닙니다. 그런 이제 중국 진출 모멘텀이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도 오늘 신영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은 좀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건 다 알려진 거죠. TV 주요 고객사의 제품 구매 감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그 디스플레이 있죠, OLED. 거기 들어간 소재 만드는 기업이에요. 근데 올해부터는 좋을 것 같고, 특히 12월부터 회복이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4분기 볼 때 9, 10, 12월인데 이때 안 좋았지만, 네. 90, 10이 아니 10, 11, 12죠. 요 두 달간 안 좋았지만 12월에 이제 개선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방향성이 이미 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 회사 주요 고객사 LG 디스플레이예요. 대형 패널. 네. 그 삼성에도 납품하고 있고 두 가지 다 같이 합니다. 네. 그래서 삼성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OLED TV,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전방 산업에 포집해 있는데 이쪽이 좀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매출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중국의 필름 업체들은 기술력이 되게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디스플레이사들이 일본 업체 필름을 많이 사용을 하나 봐요. 일본 거를. 예, 그러니까 왜냐면 중국이 자기네들이 좀 경쟁력 있는 제품을 못 만들다 보니까. 예.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동사 이 이녹스 첨단 소재 제품도 어느 정도 사용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적어준 것 같아요. 이건 두고 봐야 되겠지만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목표 주가는 71,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SKC도 오랜만에 좀 좋은 보고서 나왔더라고요. 그동안 좀 SKC도 10만 원까지는 갔는데 예전에 한참 뭐 얘기할 때가 8만 원대였죠. 이제 10만 원 왔는데 여기서 더 가느냐 꺾이느냐의 싸움인데, 일단 목표 주가는 1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예, 굉장히 높게 잡았어요. 그리고 자회사가 지금 이제 동박사업 전지박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음극재에 들어가는 그 얇은 박이 있어요. 알루미늄 같은.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거 만드는 이제 세계 최고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쪽 수요는 계속 늘어나겠죠. 그래서 증설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최대 생산 체제로 좀 전환을 했대요. 근데 실적이 얼마나 그러니까 찍힐지 그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학 사업 중에 이 프로필렌 옥사이드라고 있는데 요게 주력 제품이에요. 요거는 일단 마진이 좀 좋아지고 있다. 이런 것으로 좀 보여주고, 예. 필름도 재료비가 워낙 낮아서 영업이익률은 좀 안정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SKC도 좀 SK랑은 분명히 다르지만 친환경 소재 업체로 향후에 계속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10만 원 내려갔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늘 하루 만에 또 올라갔고, 네오팜은 예전에 한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그때 클리오 소개해드릴 때. 예. 또 연우도, 네오팜도 대표적인 화장품 회사고 국내 매출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파는 화장품 있죠. 더마 코스메틱인가? 그쪽에 좀 특화된 기업입니다. 예. 근데 되게 안 좋았어요. 실적도 좀 약간 다운되고 기대치 못 미치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부진했었는데, 어쨌든 이번 4분기를 계기로 해서 오랜만에 실적이 이제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당분간 주가는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이어지느냐가 문제죠. 이게 반짝하는 게 아니라, 예. 뭐 아토팜은 많은 분들이 쓰시더라고요. 저도 그 저희 딸이 이제 아기 때 저거 많이 썼어요. 아토팜. 예. 썼고, 그 다음에 중국 온라인 마케팅도 집중한다는 좀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는데 뭔가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적도 지금 개선될 것 같고, 그래서 2021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18% 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당사에서 이거 나온 보고서인데 이제 저희 그 잘생긴 최영산 연구원이 썼던 보고서인데 오랜만에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DNF라고 뭐 많이들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소재입니다. 이 반도체에 쓰이는 그 전구체라는 소재를 만드는 업체고요. 예. 그래서 하이케이 전구체라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 일본 기업들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DNF가 이제 국산화를 해서 물론 이제 뭐 어느 정도 점유율을 차지할지 모르겠지만 국산을 통해서 앞으로 좀 성장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D램이라든가 낸드 거기에 비메모리 EUV까지 이게 다 적용이 될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 웬만한 데는 다 들어간다. 그리고 5G 부품하고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 캠옵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조금씩은 턴어라운드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죠. 예. 그리고 새로운 사이클에 좀 진입했다고 합니다. 동사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DIPAS와 HCDS. 와, 이건 저도 영어가 어려워요. 그죠? 전방 고객사의 멀티 패턴인 공정 심화와 낸드 투자 증가 강도에 따라 구조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그러니까 이게 공정이 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재들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D램 제조 시에 이 하이케이 전구체가 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일본 기업들이 대부분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산화의 니즈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고, 또 하이케이 시장 점유율도 30% 정도 되는데 이거를 50%까지.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뭐 어쨌든 매출액이라든가 점유율을 늘리려는 전략이 좀 나와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EUV 라인 확대에 있어서 필요성이 증대되는 게 SI 계열의 절연막, 희생막 등의 복수의 아이템들을 추후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예. 아무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면 DNF 실적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 실적은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230억 정도 추정이 되고 캠 옵틱스 실적까지 반영을 하면 238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전에는 이런 것들을 까먹는 자산이 됐는데 이제는 이익이 되는 그런 자산들이 나오고 있어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주가 재평가 국면에 도래를 했다. 연간 사상 최대 실적이 달성되고 비메모리용 아이템, EUV용. 예. 이게 사실 그 SNS 텍이나 FST 같은 기업들이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EUV 전용으로. 그런 쪽으로의 진출, 또 D램 하이케이 국산화. 저게 다 일본 기업들이 하는 거거든요, 사실. 예. 아무튼 국산화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과거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이클에 일단 진입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리레이팅 되면 보통 PER이 10배짜리가 20배 가기도 해요. 네. 그래서 한번 EUV 적용되는 요 DNF 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효성 TSC. 예. 이게 이제 스판덱스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실적 뭐 4분기 엄청 좋대요. 수익성도 좋고. 그래서 스판덱스 워낙 잘 나가. 룰루레몬 아시죠? 요가 뭐 그것도 다 스판덱스로 만들고. 근데 효성은 이쪽 시장 1등 업체예요. 예. 1등. 1등 업체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회사보다도 시총이 더 작은 거죠. 시총이 이게 아마 10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의 경쟁사에 대비해서 효성 TNC의 4분기 실적은 물론 이제 그걸 제외하고 그냥 한다면 어닝 서프라이즈일 수 있는데 그 중국 있죠. 예. 중국의 경쟁사 예, 시가총액과 비교를 해보면 효성 TNC가 지금 말도 안 되게 너무나 저평가된 것 같아요. 예. 이 10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거래가. 그러니까 뭐 효성 TNC가 뭐 예를 들면 5천억이면 그 중국에서는 5조를 받는 거죠. 어마어마한 차이죠. 네. 근데 그래서 그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오늘 좀 반영을 해줬고 핵심은 스판덱스입니다.
이게 꺾이면 안 되죠. 근데 스판덱스 가격이 수급도 별로, 그러니까 수급도 좋은데 공급이 많지가 않대요. 그래서 꾸준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고, 그다음에 오늘 주인공 중에 하나죠. CJ 제일제당이 오늘 정말 멋지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아까도 한번 뭐 많이 말씀은 드렸지만 제일제당이 요새 뭐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실적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실적도 좋고 라이신 모멘텀, 사료 첨가제. 그래서 실적 나쁘지 않아요. 선물 세트 매출 조기 인식되고, 그다음에 이제 슈완스, 뭐 냉동 피자죠. 이거 인수했는데 요것도 효과가 좀 기대가 되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바이오, 내년에 바이오 사업부라는 게 신약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료에서 사료 이런 것도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어요. 분명히 보고서에. 올해는 이게 좋아진다. 바이오 쪽에 CJ 제일제당의 사료 첨가제 이쪽. 근데 이게요, 최근에 가격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대요. 그래서 좀 기대. 이건 PHA는 그 바이오 플라스틱, 썩지 않는 플라스틱 있죠. 그겁니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썩는 플라스틱, 미생물.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썩질 않으니까 그게 좀 그 환경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썩는 플라스틱이에요. 요거를 만드는 좀 사업에 좀 진입했다. 그래서 되게 의미 있죠. 이게 SKC도 이쪽 시장 진출했고, 어떤 반드시 이 시장 커지니까 좀 선점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진출하는 것 같습니다. 제일제당 또 키움에서도 보고서 나왔고, 여기는 아예 대놓고 슈퍼사이클이래요. 반도체 말고 사료. 이게 라이신이거든요. 실적은 뭐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고, 가공식품의 핵심인데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소재, 바이오, 이게 핵심이죠. 바이오. 아미노산 매출이 60%나 증가했대요. 사료용 아미노산 슈퍼사이클의 시작. 왜냐하면 중국에서 옛날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돼지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돼지를 키우기 어려웠는데 이제 돼지를 사육하는 그 개수죠. 그 두수를 좀 확대를 하면서, 당연히 그렇게 되면 곡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단가도 올라가고 수량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제당은 앞으로 좀 보실 때 중국의 이런 뭐 사료 시장 얼마나 성장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게 안 되면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중국의 그 돼지 사육두수예요. 이게 올라가죠. 그리고 증가율도 올라가. 한참 안 좋았었죠, 진짜. 돼지 사육두수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확 꺾였다가 이제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그리고 이게 중국 라이신 가격이에요. 보이시죠? 아직은 엄청 오른 건 아니지만 최근에 좀 속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중국 라이신입니다. 여기 보면 T조 위로. 그래서 라이신을 제조한, 사실 대상도 라이신 제가 예전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라이신 업체들한테는 좀 좋은 뭔가 모멘텀이 발생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은 사실 산업이나 뭐 시황 보고서는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고서만, 종목 위주로만 보여드리고, 원익QSC도 되게 좋죠. 저도 평소에 좀 좋아하는 기업이고, 소모품 뭐 부품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4분기 좀 안 좋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이 71억,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올해 1분기부터는 좋아. 그러니까 지나간 일은 있고 이제부터 좋아진 걸 찾아야 되는데,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적어준 것 같아요. 내년 그러니까 올해 쿼츠 매출은 사상 최대. 그 다음에 자회사 모멘티브, 이게 좀 실적이 되게 안 좋았는데 이게 올해부터는 좀 실적이 터닝할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69% 성장. PER 8.6배. 근데 이런 거 보면 되게 싼 것 같아요. 원익도 8.6배밖에 안 돼요. 되게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그 DNF는 좀 비싸요. 사실 싼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국산화에 대한 이제 니즈로 되게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DNF. 근데 DNF는 보시면 현기증 나시죠. 이런 건 어떻게 한다? 기다렸다 사면 되겠죠. 충분한. 근데 이런 기업들이 올랐으니까 안 사는 건 좋죠. 뭐 굳이 오른 걸 뭐로 사세요? 너무 오른 거. 근데 이게 차트를 보시고
근데 이제 이런 걸 뭐 우리가 '아 저렇게 저거 올랐으니까 우리 보지 말자.'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아 이렇게 좋아지는 그림이구나.' 물론 어려워요. 이게 반도체는 정말 뭐 소재나 이쪽은요 용어도 어렵고 한데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고 있잖아요. 아 국산화, 반도체 EUV 공정에 쓰이는 소재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국산화 니즈가 있구나. 그걸 DNF가 지금 하고 있구나. 의미 있게. 예. 그렇다면 방향은 맞잖아요. 성장하는 게. 그런 상황이라면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혹시라도 뭐 장이 급락을 한다거나 뭔가 그럴 때 딱 사야 될 리스트들이 있잖아요, 급락할 때. 우선순위로 딱 이런 종목이 딱 나오는 거죠. 평소에 공부를 해 놓으면. 근데 이런 걸 안 해 놓으시면 나중에 못 사요. 막 장이 안 좋을 때 우왕좌왕하게 되고. 예. 그런 관점에서라도 한번 예, 계속 DNF도 관찰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다 했고요. 오늘 그래 뭐 짧게 한다고 해도 1시간 넘네요. 거의 1시간 좀 넘은 건가요? 네, 아무튼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너무들 또 수고하셨고 시장이 좀 숨고르게 하고 있지만 장의 강세 기운은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상승을 원하는 것 같고 아까 그 김봉수 교수님 얘기대로 나는 올인이다. 그 멘트가 참 기억에 남는데 여러분 올인하시면 안 돼요. 예, 올인하시면 안 되고 예, 뭐 좀 며칠 쉬는 그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게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장 끝났다. 뭐 그런 거보다도 그냥 종목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종목 많잖아요, 진짜. 찾아보면. 그런 종목들은 제가 어쨌든 발굴되는 대로 보고 아까 CJ 보고 깜짝 놀라셨죠? 예. 그런 기업들 계속 보고서 통해서 나오면 계속 끊임없이 제가 이 방송 통해서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보고서는 아침에 다 이렇게 보고 좀 괜찮은 것들만 추려놓은 거예요. 네. 뭐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제가 얘기합니다. 일부러 또 너무 안 좋게 쓴 건 제가 한 번씩 보여드려요. 이러이러한 논리로 이 애널리스트는 이 기업을 좀 주의하라고 한다. 뭐 그것도 제가 알려드려야죠.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시장 편안하게 그리고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그 이트렌드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댓글도 정말 많이 달아주셔서 항상 너무 고맙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사람이 그잖아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지만 1시간 넘게 근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할 맛 안 나죠, 솔직히. 뭔가 그러니까 저도 이거 이렇게 오래 했던 거는 결국 여러분 덕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다 그랬잖아요. 이거 염승은 그땐 차장이니까 염승한 차장이 그렇게 오래 할까? 1시간 넘게 지쳐서 못 할 걸.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계속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또 그때 우리 끈끈하잖아요. 8, 9, 10월에 우리 얼마나 서로 힘들었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잘 이겨냈잖아요. 우리 끈끈하게. 제가 또 방송 통해서도 멘탈 잡아드리고 8, 9, 10월 그러면서 진짜 뭐 저희 이트렌드 채널도 성장했고 또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도 같이 그때 8, 9, 10월의 주린이 분들은 이제 주린이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어느 정도 레벨이 되신 거고 이 방송만 들어도 레벨로 하신 거고 최근에 들으신 분들 아직 주린이겠지만 몇 달 후에는 또 그분들도 레벨로 하시겠죠. 뭔가 좀 제가 이 방송이 주린이 뭐 졸업 코스인가요? 아무튼 저 혼자 참 잘 떠드네요, 그죠? 아무튼 그렇고 제가 이게 방송을 뭔가 좀 끝내기가 뭔가 아쉬워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 이렇게 성원해 주시고 계속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또 내일은 대망의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날 또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